혹시 여러분 시집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 이름은 옥분입니다.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옥분이가 얼마나 똑소리 나는 며느리인지, 그 무시무시하다는 호랑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지금부터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갈대밭의 기적. 까치가 까악까악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야기는 조선 팔도 어느 고을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서 시작됩니다. 기와가 몇 장이냐고요? 세어보다가 해가 질 정도로 많습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냐? 바로 왕씨 부인인데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낙네가 물었답니다. 왕씨 댁의 굴뚝에서는 어째 연기가 안 나오? 그러자 왕씨 부인이 뭐라 답했는지 아십니까? 연기도 재산인데 왜 밖으로 내보내겠소? 굴뚝을 안으로 틀어서 연기도 집안에 가둬둔다오.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구두쇠였다는 겁니다. 쌀독에 자물쇠를 3개나 채우고 밥 퍼먹을 때도 숟가락에 금을 그어서 표시해뒀다는군요. 그런 집에 우리 옥분이가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옥분이네 집안은 원래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벼슬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학문만 파고들다가 살림은 거덜이 나버린 거죠. 그래도 양반의 자존심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도 읽고 시도 짓고 한의서도 탐독했습니다. 손재주도 좋아서 바느질, 음식 만들기, 술 빚기까지 못하는 게 없었죠. 하지만 뭐니 해도 옥분이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그 번뜩이는 재치와 배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 나이 이제 18이다. 시집 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집안이 기울어서 혼수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때 옥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 재주면 빈손으로 시집가도 금은 보화를 손에 쥐고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중매가 들어온 곳이 바로 왕씨 부인네 집이었습니다. 남편감인 만석이는 착하기는 한데 좀 어수룩한 구석이 있었고요. 뭐니 해도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혼례날 밤입니다.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혼례는 그럭저럭 치러졌습니다. 왕씨 부인이 돈은 아끼면서도 체면은 차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신방 차림새를 보면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초는 겨우 한 자루, 그것도 밀랍초가 아니라 싸구려 소기름초였고요. 이불은 빛이 발해서 누런 게 대체 몇 년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방 문이 열립니다. 기름칠할 돈도 아까워서 문소리가 아주 고약하게 끼이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텅 하고 벽에 부딪힙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옥분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문 앞에 왕씨 부인이 서 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 얼굴이란. 눈썹은 찌푸려져 있고 입은 삐죽 나와 있고 눈빛은 날카롭기가 송곳 같았습니다. 왕씨 부인이 옥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양반집 딸이라더니 고작 이게 다냐? 옥분이가 가져온 혼수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어머니가 써주신 바느질 도구 한 세트가 전부였거든요. 빈 껍데기만 왔구나. 쯧쯧쯧. 밥값이나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첫날 밤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며느리 같으면 여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죄송하다고 했겠죠. 하지만 우리 옥분이는 다릅니다. 옷 털어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분이는 천천히 일어나서 치맛자락을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습니다. 생글생글 웃어요. 옥분이 말하기를 어머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왕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대꾸도 안 하고 순순히 인정해? 하지만 옥분이의 다음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혼수는 초라하지만 황금보다 귀한 이 옥분의 몸뚱이가 왔지 않습니까? 이 손, 이 머리, 이 발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집을 금방석에 앉혀드릴 테니 어머님은 그저 편히 앉아서 지켜만 보십시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왕씨 부인은 뒷목을 부여잡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며느리가 5인데 감히 말대꾸하는 며느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런 건방진. 좋다. 두고 보자. 왕씨 부인은 이를 갈면서 방을 나갑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남편 만석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 화를 내시는데 괜찮겠소? 옥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호랑이도 제 말 듣게 만드는 게 여자의 재주인데 하물며 시어머니야 말해 뭐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만석이는 이 사람 정말 범상치 않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닭이 꽃기어 울기도 전입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캄캄한 새벽인데 말이죠.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옥분아, 일어나거라. 왕씨 부인이 옥분이 방문을 발로 차다시피 합니다. 옥분이가 부스스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예,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밥값 벌어야지. 어서 따라오너라. 왕씨 부인은 옥분이의 손목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마을 끝 강가였습니다.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데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갈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쏴악 하고 아주 으스스하게 들립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여기가 어디냐고. 우리 집 땅이다. 무려 1000평이지. 왕씨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옥분이가 보기에 이건 땅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황무지였습니다. 갈대가 우거지고 땅은 질척거리고 뱀이랑 두꺼비가 우글거린다는 곳이었거든요. 자,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저 갈대를 싹 다 베어내고 콩심을 밭으로 만들어야. 네. 이 넓은 땅을 오늘 하루 만에요? 그래. 만약 풀 한 폭이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저녁 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왕씨 부인은 낡은 낫 한 자루를 옥분이 앞에 던져놓고는 콧노래를 흥흥흥 부르며 돌아갑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옥분이는 멍하니 그 넓은 갈대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000평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장정 10명이 붙어도 사흘은 걸릴 땅입니다. 그걸 여자 혼자서 하루 만에 하라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바람 소리만 휘잉하고 붑니다. 옥분이는 잠시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생각에 잠깁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걸 어떡하지? 정말 하루 만에 베려면. 아니 불가능해. 10명이 와도 안 되는데. 그때 갑자기 옥분이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 10명? 아니지. 100명을 데려오면 되잖아. 옥분이는 벌떡 일어나서 들고 있던 낫을 땅바닥에 툭 하고 꽂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갈대밭을 내버려 두고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시장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습니다. 옥분이가 도착한 곳은 마을 장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사꾼들이 좌판을 벌이고 아낙네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옥분이는 장터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국밥집으로 들어갑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어서 오시오. 뭘 드릴까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옥분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고르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마을에서 소문난 입산 사람 박서방이 앉아 있었거든요. 박서방은 뭐든지 들으면 참지 못하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옥분이가 국밥을 후루룩 떠먹으면서 박서방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노망이 드셨나봐. 박서방의 귀가 쫑긋합니다. 어머님이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그러시는데
황금 두꺼비가 나타나서 우리 집 갈대밭에 알을 낳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을 파보면 금덩이가 나온다고. 바로 그때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 들립니다. 박서방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옥분이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박서방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황금 두꺼비라고요? 옥분이는 놀란 척 입을 가립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아 깜짝이야. 아저씨 들으셨어요? 이거 비밀인데. 어머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아니 그런데 정말로 금이 묻혀 있다는 겁니까? 박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쉿. 비밀인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렇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옥분이가 한숨을 푹 쉽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사람 쓰지 말고 혼자 파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쩌죠. 그 넓은 땅을 혼자 어떻게 파요. 박서방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황금, 금덩이. 박서방이 말하기를 아 그래요? 참 걱정이시겠네요. 박서방은 국밥값을 후다닥 치르고는 가게 문을 쾅 박차고 나갑니다. 옥분이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웃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자 이제 씨를 뿌렸으니 싹이 트겠지?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박서방은 장터를 한 바퀴 돌면서 아는 사람마다 붙들고 속닥속닥합니다. 박서방이 말하기를 야 큰일 났어. 왕씨네 갈대밭에 금덩이가 묻혀 있다더라. 뭐? 금덩이? 응. 황금 두꺼비가 알을 낳았대. 파면 금이 쏟아진다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네 사람이 여덟 사람에게. 점심때가 되자 마을 전체가 이 소문으로 떠들썩합니다. 왕씨네 땅에 보물이 묻혀 있대. 빨리 가자.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고 있습니다. 왕씨 부인은 밥상을 물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그년이 울고불고 빌면서 귀여울 시간인데. 왕씨 부인은 고소하다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갈대밭으로 향합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땅 파는 소리가 영차, 푹, 영차, 푹 하고 들립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뭐야? 저 소리가? 왕씨 부인이 갈대밭에 도착해보니 눈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조용해야 할 갈대밭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아니 옆마을 사람들까지 심지어 지나가던 거지들까지 괭이와 삽을 들고 몰려와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여기 파보자. 이쪽도 파봐. 아 돌멩이만 나오네. 조금만 더 깊이 파보자고.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갈대를 베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뒤집습니다. 왕씨 부인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아니 이게 무슨 난리냐. 내 땅에서 다들 뭐하는 짓들이야.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립니다. 오히려 왕씨 부인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비켜요 할멈. 금 찾는데 방해 마시오. 그때 나무 그늘 아래서 옥분이가 부채질을 파사삭 하며 아주 우아하게 앉아 있습니다. 옥분이 옆에는 시원한 물동이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도 떠주고 있습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아저씨 물 한잔 하시고 가세요. 아 고맙소 새댁. 왕씨 부인이 씩씩거리며 옥분이에게 달려옵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야 옥분아 이게 무슨 짓이냐. 옥분이는 천천히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넵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어머님 오셨습니까? 목 마르시죠? 물 한 잔 드세요. 물은 무슨.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옥분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동네 분들이 어머님께서 좋은 일 하신다고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갈대밭을 개간하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몰려오셨어요. 제가 사양했는데도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어머님 평소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봅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왕씨 부인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정말로 천평 갈대밭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갈대는 하나도 안 남았고 돌은 다 골라냈고 땅은 푹신푹신하게 갈아엎어졌습니다. 소 10마리가 와도 못할 일을 반나절 만에 해치운 겁니다. 왕씨 부인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투덜거리며 지나갑니다. 에이, 금은 개뿔. 헛소문이었어. 그러게 말이야. 황금 두꺼비는 무슨. 사람들이 하나둘 투덜거리며 돌아갑니다. 밤이 깊어지자 결국 다들 빈손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누구 하나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옥분이가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콩 수확하면 나눠드릴게요. 약속까지 했거든요. 결국 왕씨 부인은 며느리 골탕 먹이려다가 돈 한 푼 안 쓰고 1000평짜리 밭을 얻게 된 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왕씨 부인은 분해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데 옥분이가 뒤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어머님 일을 다 했으니 저녁상은 약속대로 고기 반찬 차려주시는 거죠? 일 많이 했더니 배가 정말 고프네요. 왕씨 부인은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앞장서 걸어갑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는 쇠고기로 끓인 국과 반찬을 실컷 먹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옥분이의 첫 번째 작전 어떠셨습니까?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으로 안 되면 머리를 쓰라는 거죠. 옥분이는 1000평을 혼자 벨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옥분이처럼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어디선가 길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왕씨 부인이 이번엔 어떤 작전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옥분이는 또 어떻게 위기를 넘길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 술독의 소금을. 밤이 깊었습니다. 올빼미가 부엉부엉 울고 있습니다. 그날 밤 왕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도대체 전현이 어떻게 1000평을 하루 만에 분해서 못 살겠다. 왕씨 부인은 베개를 주먹으로 퍽퍽 칩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한번 당했으니 이번엔 내가 이긴다. 전현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야겠어. 왕씨 부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다음날 아침 새들이 지저깁니다. 왕씨 부인이 옥분이를 부릅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옥분아 이리 와 보거라. 예, 어머님. 너 술 빚을 줄 아느냐? 예, 친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 잘됐다. 마침 다음 주가 사또 나으리 생신이시거든.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백일주를 올려야겠다. 네가 직접 빚거라. 옥분이는 속으로 이상하네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예, 어머님. 정성을 다해 빚겠습니다. 왕씨 부인이 경고합니다. 명심해라. 만약 술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또 나으리께 큰 불경죄를 범하는 거다. 그럼 우리 집안이 망할 수도 있으니 잘 빚어야 한다. 옥분이 말하기를 걱정 마세요, 어머님. 옥분이는 정성스럽게 술을 빚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물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길어옵니다. 두레박 소리가 들리고 물 깃는 소리가 들립니다. 찹쌀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시루에 찝니다. 불 때는 소리가 들리고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찰밥을 식혀서 정성스럽게 만든 누룩과 섞습니다. 섞는 소리가 들립니다. 항아리에 담고 한지로 뚜껑을 덮고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한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이제 따뜻한 곳에서 열흘을 재우면 천하일품 술이 되겠지? 옥분이는 항아리를 부엌 아궁이 옆 가장 따뜻한 곳에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술 익는 냄새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지나가던 하녀가 말하기를 와. 향이 정말 좋네요. 작은 마님이 빚은 술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나가던 새들도 취할 것 같아요. 왕씨 부인도 술 냄새를 맡고는 침을 꼴깍 삼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술은 잘 익어가는구나. 하지만 곧 그것도 물거품이 될 거다. 밤이 깊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사또 생신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왕씨 부인이 몸을 일으킵니다.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씨 부인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합니다. 발소리가 사박사박 들립니다. 까치발을 들고 걷느라 몸이 휘청거립니다. 부엌 문을 조심조심 엽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냅니다. 달빛에 비친 술 항아리가 보입니다. 왕씨 부인은 주변을 둘러본 후 항아리에 다가갑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술 냄새가 확 풍깁니다. 정말 좋은 냄새입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쯧쯧. 아까운 술이지만 어쩌겠나. 전연을 내쫓으려면. 왕씨 부인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굵은 소금 한 보자기와 물동이었습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흐으. 이 귀한 술을 다 망쳐놓을 테다. 왕씨 부인은 소금을 술독에 팍팍 쏟아 붓습니다. 소금이 사르륵 쏟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물까지 콸콸 들이붓습니다. 막대기로 휘휘휘 저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됐다. 이제 이 술을 사또 앞에 가져가면 전혀는 끝장이야. 왕씨 부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부엌을 빠져나갑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닭이 꼭 끼어옵니다. 드디어 사또 생신 당일 아침입니다. 옥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갑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자 오늘이 드디어 술을 내놓는 날이네. 잘 익었을까? 옥분이가 항아리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향긋해야 할 술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시큼하고 찝찝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옥분이는 손가락에 술을 묻혀 맛을 봅니다. 그리고는 퇴하고 뱉어냅니다. 짜고 맹맹한 맛입니다. 술이 아니라 그냥 쉰 소금물이에요. 옥분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님이 술에 손을 대셨구나.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왕씨 부인이 나타납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왕씨 부인이 말하기를 어머 옥분아.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하냐? 왕씨 부인이 코를 싸쥐고 다가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술이 다 썩었구나. 어머님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년이 정성이 부족해서 애먼 술을 다 썩혔어. 당장 이 술독을 들고 사또 나으리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해라. 벌을 받든 곤장을 맞든 네가 알아서 해. 하녀들도 모여들어 수군거립니다. 어머 큰일 났네. 사또 나으리 생신날에 썩은 술을 올리다니. 작은 마님 큰일 나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또는 이 고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술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생일날 썩은 술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우면 곤장 100대, 무거우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며느리였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치맛자락을 걷어 올립니다. 옥분이 말하기를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가? 대답도 않고 옥분이는 뒷산으로 냅다 뛰어 올라갑니다. 숨가쁜 소리, 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새가 지저귀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옥분이는 뒷산을 휘젓고 다닙니다.